여주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있니? 뭐 그렇죠. 삼촌은 요즘 뭐 하세요? 나는 하루하루 놀러 다니느라 엄청 신나지. 아 진짜요? 아빠는 큰 삼촌 고생만 하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게 됐다고 엄청나게 걱정하시던데. 내 동생이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해. 이혼당해도 자식은 이미 성인이라 양육비 같은 것도 안 나가. 그렇다고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릴 가족도 없어. 얼마나 좋냐? 돈 벌면 버는 대로 나 쓰고 싶은데 다 써도 되는데. 아 그런가요? 그래도 힘들어 보이시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 걱정할 일이 뭐 있겠니? 안 그래도 여주 너 올해 대학교 들어갔다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아? 큰삼촌이 차 한 대 사줄까? 네? 아니에요. 면허도 없는데 무슨. 면허야 따면 되지. 가서 면허 따와. 조카 대학 가는데 큰삼촌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면이 안 서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 크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아유, 신경 쓰지 마. 나는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떠나가서 돈 모아봐야 쓸데도 없어. 면허 따면 삼촌한테 전화해. 저희 큰아버지 댁에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어른이 되고 큰어머니와 큰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했나 봐요. 결국 두 분은 황혼 이혼을 하셨고 큰아버지는 평생을 지켜온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 라며 크게 상처받으셨어요. 최근에는 마음의 상처가 다 나았는지 캠핑카 사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긴 해요. 조카인 저에게 차를 사주시겠다는 등 좀 사치가 심한 듯 보이긴 하지만요. 여주 너 우리 아빠한테 차를 선물 받았다고? 어? 아 맞아. 큰삼촌이 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라면서 한 대 사주셨어. 아니 자기 딸 학교 다닐 때는 차는 고사하고 용돈 한 번 따로 안 주던 사람이 너한테 차를 다 사줬다고? 뭐 나도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신경 쓰지 말라셔서. 아우 진짜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차도 무슨 외제차로 바꾸고 캠핑카까지 사질 않나.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옛날엔 돈 좀 쓰겠다 하면 항상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큰 돈 필요할 때를 대비하자 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쓸 돈이 그렇게 많지? 큰삼촌 말로는 본인이 가족이 없어서 돈 모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하! 가족이 왜 없어? 나는 자기 자식 아니래? 엄마랑 이혼하고 나니 남이라 이건가? 난 잘 모르지. 내가 보기에 이혼하고 난 뒤에 큰삼촌은 숙모보다 언니한테 화가 많이 나 보이긴 했었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나한테 화가 났다고? 이혼하고 나오던 날 이혼이 확정됐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필요할 때는 힘 보태면서 지내자는 큰삼촌 뺨까지 때리고 나갔다며? 그랬지. 자기가 뭘 잘했다고 힘을 보태느니 마는 이야기를 해?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힘을 안 보태기로 약속한 거니까 큰삼촌이 굳이 언니한테 뭔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앞으로 나는 결혼도 해야 하고 애도 키우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자기 딸이 무슨 고생을 하든 관심도 안 가지고 돕지도 않겠다는 거 아니야. 양심 진짜. 여주 너 그 인간 자주 만나냐? 다음에 보면 따끔하게 한 소리 해줘. 무책임하게 굴지 말고 나 좀 챙기라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솔직히 사촌 언니의 말에 너무 모순이 많아서 전혀 공감이 안 되더군요. 저도 남이라 속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큰삼촌은 항상 언니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고 숙모가 요리 강사인 우리 엄마한테도 안 꿀릴 정도로 요리 잘하는 살림꾼이라며 밖에 나와서 가족들 칭찬만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싫다고 내쫓아놓고 자기에게 돈을 안 준다고 대신 화까지 내달라니. 그런 소리는 삼촌을 직접 찾아뵙고 말해보는 게. 내가 그 인간을? 도대체 왜 그렇게 싫어해? 삼촌은 이혼하기 전까지 만나면 언니 자랑만 했는데. 아이고? 너 지금 차 받았다고 그 인간 편드는 거야? 그리고 큰삼촌 이야기를 왜 날 찾아와서 해? 직접 가. 자기 아빠 아니야? 찾아가서 아빠 나 돈 줘! 하고 이야기해. 야, 몇 번 말해보려고 연락도 해봤지. 근데 요즘 내 전화도 안 받아. 나 같아도 번호 차단하겠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엄마 아빠 이간질해서 이혼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돈 물려달라 하면 언니가 무슨 짐승같이 보이겠지. 뭐? 짐승?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심할 게 뭐야?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언니는 큰 삼촌이 싫다며. 그러면서 삼촌이 가지고 있는 돈은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마지막에 삼촌이 손 내밀었을 때 때리지는 말았어야지. 평소에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언니가 한 푼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겠지. 세상에, 아빠 뺨을 때리는 페른지 대놓고 그 아빠한테 돈 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마인드야? 그거야. 언니도 스스로 말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지? 아휴, 지금 온 집안에서 언니라면 치를 떠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만나봤더니 역시 안 되겠다. 나도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 아, 우리 아빠랑 이야기 좀 해줘. 너 말고는 전부 다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제 나도 안 받을 거야. 직접 찾아가서 알아서 해결해. 그 후로 명절에 큰삼촌을 만났을 때도 딱히 언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언니는 여전히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나 봐요. 아무래도 가족이면 믿고 맡길 수 있고 거기다 너는 유치원 교사잖아.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맡아줘야 할 이유가 되나? 어제 왔을 때 분명히 앞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바쁠 때 좀 맡아주고 하는 게 가족이잖아. 언니는 매번 나한테 맡기잖아. 일주일 중에 5번을 맡기면 언니는 아예 애를 안 돌보는 거 아니야? 에이, 뭘 5일이나 맡겼다고 그래. 그리고 애초에 우리 애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잖아. 왜 엄마보다 이모를 더 따르겠어? 엄마랑 있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애도 언니가 어색해서 그런 거잖아. 아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아무튼 하원부터 해서 좀 맡아줘. 애 하원 시간에는 나도 퇴근 안 해서 못 봐준다고. 뭐 그건 엄마한테 부탁하든지. 아무튼 부탁한다. 아니 언니는 뭐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 언니는 애를 유치원 보내놓고 어딜 돌아다니는지 마치는 시간쯤 제대로 애를 데리러 가는 날이 손에 꼽아요. 어디 일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라느니 아파트 부녀의 아주머니들과 어디를 가느니 하면서 자기 애조차 돌보질 않아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저녁까지 애를 맡기죠. 아까 보니까 또 완두콩만 전부 남겨놨던데. 이모가 브로콜리랑 완두콩 같은 초록색 야채를 많이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했지? 그치만 맛이 없는걸. 아유, 먹다 보면 맛있어진다니까. 이모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저녁에도 완두콩 들어간 거 먹자. 싫은데. 꼬망, 앞을 봐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아, 할머니? 아니, 우리 꼬망이? 너 꼬망, 실내에서 달리면 안 되지. 여주쌤, 오랜만이야. 원장님, 안녕하세요. 꼬망 엄마는 어디 가고 여주쌤이 꼬망이를 봐주고 있어요? 엄마는 맨날 바빠. 데리러도 안 오고 집에서 그림책도 안 읽어줘. 여주쌤, 사실이야? 오늘만 잠깐 맡아주는 게 아니라? 아, 네. 언니가 뭐 문화센터에 수업 들으러 가야 하는 날도 있고 부녀회에서 바자회 하는 날도 있고 해서 좀 자주 맡아주고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여주쌤도 마치고 할 일들이 있을 텐데 괜찮은 거야? 아, 다행히 지금 일하는 유치원은 좀 빨리 마치는 편이라. 그래도 일단 오늘은 내가 데려갈까? 예. 할머니 따라가면 저녁에 완두콩 안 먹어도 되지? 그건 무슨 소리니? 꼬망이가 편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두콩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제가 꼬시던 중이에요. 그랬군요. 오늘은 제가 데려가서 돌보다 보낼게요. 여주쌤도 가서 좀 쉬어요.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간 마트에서 우연히 조카의 친할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이신데 눈썰미가 굉장한 분이라 언니가 아이를 내팽개치고 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버리셨죠. 너 말이야, 애가 편식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니? 뭘 잘 안 먹으려는지, 어떻게 해먹이면 그런 것도 먹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써? 네? 제가 주는 건 다 잘 먹는데요? 네가 매일 햄버거 같은 것만 사다 먹인다며. 꼬망이는 너희 집 부엌에 프라이팬도 없는 줄 알더라. 설마요. 웃음이 나와? 유치원에서 수요일 금요일은 1시간 늦게 마치는 것도 너는 모르고 꼬망이 이모 혼자 알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애 데리러 갔다더라.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네? 하원 시간이 바뀌었다고요? 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잖아. 너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느라 애가 유치원을 마치는지도 모르는 거니?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하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 꼬망이 제가 여주쌤 애야?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애 이모가 어떻게도 애 일정을 잘 알고 애 편식하는 것도 더 신경 쓰고 어떤 글자를 못 읽는지 좋아하는 이야기책은 뭔지 다 알고 있고 너는 하나도 모를 수가 있냐? 제가 좀 바쁘다 보니 신경을 못 써서. 뭐 하는데 바쁜데? 너 나가서 일해?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일하고 있는 애 이모한테 애를 떠넘기고 놀러 다니고 있다며? 그게 바쁜 일이야? 그게 빈말할 거 없어. 내일부터 애 하원하는 시간에 꼬망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애를 남에게 떠넘기진 않는지 제대로 신경 써서 케어하는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이렇게 저에게 조카를 떠넘기고 놀러만 다니던 언니는 자기 시어머니께 사실을 들켜 매일 시댁에 애를 데리고 가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치 아래 애를 돌보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저에게 전화와서 신세한탄을 하는데 뭐 자업자득이죠. 허세씨, 도대체 어디가 있던 거야? 점심시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리에 없어? 아,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 좀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일찍 다녀야지. 점심시간이야 쉬는 시간이니 뭘 하든 신경 안 쓰겠지만 그렇다고 업무 시간에까지 늦게 돌아오면 어떡해. 가기 전에 해둔 게 아직 안 끝났을 거라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업무 시간에 마음대로 어기면 안 되지. 뭐 하다 늦게 온 거야? 밥은 같이 먹었잖아. 디저트 카페에 갔다 왔다니까요. 사진이 예쁘게 안 찍혀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진? 네, 유명한 가게라 SNS에 올리려는데 아무리 찍어도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느라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아, 고작 그런 이유로 늦게 들어왔다고?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가볼게요. 제 밑으로 들어온 직원이 너무 제멋대로라 언제나 정신이 없어요. SNS에 올릴 디저트 사진을 찍느라 나갔다 늦게 돌아오질 않나. 일하다 갑자기 말없이 조퇴하고는 주중 우울할 때 떠나는 근교 여행. 이런 거나 찍어서 올리는 등 봐줄 수 있는 만큼 봐주려고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죠. 여주씨, 오늘 야근하나? 네, 다음 주까지 일이 많아서 한동안은 계속 야근하지 싶어요. 아유, 요즘 우리 회사에서 야근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고생이 많네.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야근하게 되어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사무실로 향하는데 안에서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가 노래를 틀어놓고 갔나? 헉! 허재씨, 뭐해? 아, 여주 선배 오셨어요? 사무실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던 거야? 아, 요즘 유행하는 춤인데 제 SNS에 올리려고. 그걸 야근 시간에? 그것도 사무실에서? 네, 뭐 사람도 없고 제가 입은 옷이랑 사무실 분위기가 잘 어울려서 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찍. 아, 허세 씨가 쉬는 시간에 뭐 하면서 쉬는가 별로 참견하고 싶지는 않은데 업무 공간에서 춤추고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어때요? 안 들키면 괜찮잖아요. 나한테 들켰잖아. 봐주실 거잖아요, 선배.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뭘 넘어가줘. 정신 똑바로 안 차릴 거야? 참 가지가지 하고 있더군요. SNS에 동영상 찍어 올리겠다고 업무 시간에 회사 사무실에서 크게 노래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점점 후배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건 회사 극비 중에 극비인데 이게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어? 지금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외비 자료를 자료실 밖에서 처리하는 얼빠진 놈이 있어? 그게 이상합니다. 요즘은 자료실에는 들어갈 때 서류 봉투도 못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 사람이 자료를 열어봤으면 기록이 남았겠지. 열어본 사람은 우리 부서 사람들 뿐이었어. 아무튼 자세히들 알아봐. 회사가 입은 손해가 막심하다고. 이사님은 당장 우리 팀 전부 해고시킬 분위기야. 그렇게 돼서 부장님한테 1시간 넘게 털리고 왔어. 과장님, 그거 말인데요. 이거 한 번만 보시죠. 허세씨 SNS인데요. 이 사진 뒤에 여기, 그리고 다음 사진에 여기. 회사 자료실 맞죠? 맞네. 이거 사진 확대되나? 네, 이렇게. 파워 야근 중 셀카 한 장? 이거 뒤에 자료 다 찍혀서 나왔네. 아우 진짜. 회사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래 진짜?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번에는 야근 중에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있길래 제가 몇 번이나 경고도 주고 주의도 줬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알겠어. 난 보고하고 올 테니까 허세씨 오면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자리에 있으라 해. 얼마 후 허세씨는 그대로 부장님께 불려갔어요. 부장님은 온 사무실이 떠나가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렇게 혼내고 나서는 감봉 당하든 어떻게 되든 알아서 책임지라며 인사과에 넘기셨어요. 이사님, 회사의 공장장님 등등 높으신 분들은 이 일이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국 허세 씨를 퇴사시키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됐거든요. 퇴사하기 하루 전 저보고 허세 씨가 울면서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아직도 이런 소리나 하고 있길래 원래는 허세 씨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하려 했는데 사장님이 봐주셨다고 하잖아. 다른 회사 가서는 SNS 하는 거 좀 자제해 하고 보냈어요. 다행히 허세 씨 다음에 온 친구는 회사에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더군요.